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로고송을 확정하고 포스터를 선보였습니다. 이 로고송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휴일날 아침 혹은 조용히 쉬고 싶은데 유세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 때문에 우리의 휴식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로고송의 주인공인 후보는 오히려 귀중한 표를 잃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운동도 좋지만 좀 눈치껏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붙이는 현수막도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오히려 민심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 및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뇌물 혐의만 적용된 게 이제 그 특검에서는 그 433억 원이었는데요. 네. 이게 그 592억 원으로 들었죠. 모두 그 15개의 혐의가 이제 그 적용이 됐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7차례의 그 검찰 수사에서 끝까지 모든 혐의를 이제 부인을 했죠. 자, 이제 그 판단은 이제 그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그 부패 혐의 등으로 그 기소된 이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제 오명을 남기게 됐죠. 네. 이 적용된 혐의를 보면 그 직권남용과 그 강요 혐의가 그 가장 많았고요. 이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및 그 요구 혐의, 그리고 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이 그 적용이 됐는데, 이 강요 미수죄도 있습니다. 뭐 CJ 그 이미경 부의장 그 사퇴 압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강요 미수죄에 그 해당이 되고요. 이 삼성그룹에게 그 미르와 그 K스포츠 재단에 그 출연케하고 이 최순실 씨 모녀의 그 말 구입 등을 그 지원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이 특검이 당초 이제 그 최순실 씨 등에 그 적용했던 이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그러나 그 검찰이 추가 수사에서 기소한 롯데와 그 SK재단의 그 K스포츠 재단 그 추가 지원 혹은 그 지원 압박 등에 대해서는 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과 검찰의 이제 그 기소 내용에서 그 큰 차이가 바로 이 점인데, 이 롯데그룹이 그 K스포츠 재단에 그 70억 원을 그 추가 지원했다가 그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고요. 아하. 이래서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 최태원 그 SK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이 추가 지원 요구를 받았지만 돈이 그 실제로 그 건네지지 않았다. 이 검찰 관계자는 어제 이제 수사 관련해서 그 브리핑을 하면서 SK가 기술적으로 이를 좀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들어서 그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불기소 처분으로 이제 끝을 냈고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그 뇌물 액수는 433억 원에서 그 592억 원을 기도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은 그 우병우 전 청와대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그 직권남용과 그 권리행사 방해, 강요, 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혐의 등으로 그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양강구도로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첫날부터 집권 자격, 남자의 자격이라고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집권의 자격이군요. 이걸 놓고 공세를 벌였다고 그러죠? 네. 상당한 그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이죠.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 어제 그 오후 그 대전 유세에서 이 국회의원이 그 40명도 안 되는 그 미니 정당, 급조된 정당이 지금 이 난국과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국정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 안철수 후보를 이제 그 직격을 했습니다. 의석수 39석의 그 국민의당과 대비해서 그 민주당의 그 수권 능력을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기도 하죠. 또 어제 오전 그 첫 유세지인 그 대구 경북대에서는 이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서 이제 그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후보 그 첫 유세 일정으로 그 서울 광화문에서 이제 출근 중인 직장인들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진행한 이 굿모닝 대한민국 출근 인사를 통해서 이 개파 패권주의와 그 싸우겠다. 개파 패권주의는 그 국민을 분열시켜서 그 자신의 그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이른바 이 친문 패권주의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어제 오후에는 광주 그 양동시장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갈갈이 찢긴 개파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문재인 후보의 이른바 이 급조된 정당, 미니 정당 발언을 이제 그 개파 정당 발언으로 이 반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이제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어제 각 대선 후보들 집권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비전을 밝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슬로건이지 공약이 아니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책의 큰 방향을 이제 그 제시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그 볼 수 방향대로 있겠는데요. 나갈 정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역대 정권 보면.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싹도 안 자랐는데 이거 너무 밟는 것 같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정권이 나왔으면 하고 또 이제 그건 이제 후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 정치권 전체가 좀 책임져야 될 몫이기도 한데요.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이 모두 그 공정한 나라를 그 키워드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는 그 흑수저와 그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나라를,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실력이 배경을 이기는 공정한 나라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똑같이 이제 그 공정한 나라를 이제 강조를 했죠. 이 문재인 후보는 그 일자리로 그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하면서 이 10조 원의 그 일자리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계획을 밝혔죠. 이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는 그 대한민국을 그 세계 최고의 그 혁신 국가로 만들겠다. 미래 먹거리 창조와 검찰 및 정치 개혁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재원 마련이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아요. 네,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자, 이 자유한국당이 그 홍준표 후보 이 서울 가락시장을 이제 어제 찾았는데요. 이 집권하면은 그 서민 경제 살리기에 그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역설을 했고요. 이 유승민 그 바른정당 후보는 그 경기 성남 등 이제 수도권을 돌면서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 후보, 능력 있는 후보, 경제 위기와 그 안보 위기를 그 극복할 수 있는 후보는 후보를 좀 선택해달라. 이러면서 그 자신에 대한 이제 선택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그 내건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어제 그 서울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그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이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는 개혁 의지가 약하고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는 개혁의 방향을 잃었다. 이러면서 이 촛불 민심을 받들 진정한 개혁 후보는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공직선거운동 기간 동안 현재의 선거 판세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변화할지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D-24에 30에서 D-24까지 1위라는 후보가 지금 D-21일이죠. 네. 당선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대선이고요. 지금은 졸지에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이 개념, 시간 스케줄이 과거 대선과는 좀 많이 다르게 갈 가능성이 높죠. 네. 한 21일이 지금 남았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이 그 문재인 안철수 그 양강 구도로 계속 이제 그 지속이 될지 여부가 가장 그 주목이 되고 있죠. 일단 공식 선거 운동이 그 시작되면서 그 급상승하던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단 그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 판세에 영향을 미칠 그 주요 변수로 몇 가지들이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그 꼽고 있는 주요 변수로는 일단 그 보수층의 그 전략적 선택 정도 그리고 그 결집 정도가 이제 들어지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그 세대별 투표 성향이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대별 투표 성향의 그 지속 여부와 역시 그 집결 정도. 이 세 번째로는 그 각 후보에 대한 그 검증 및 네거티브 공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 가짜 뉴스나 이 흑색 선전이 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남은 이제 내일 실시되는 뭐 KBS의 그 TV 토론을 비롯해서 이 네 차례 그 TV 토론이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한반도 유기설 등 외교 안보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 뭐 이런 경우는 뭐 아마 그 대다수의 그
이번에 나온 주요 당 후보들은 다 완주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그 바른정당에서 이른바 그 유승민 의원 이 사퇴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연 대선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여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변수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이 바른정당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벌써 헤드폰을 벗으셨네. 네, 어떻게 하시고? 헤드폰 접속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 21일 남았습니다. 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이 국민의당에서는 제2의 시발단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또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왜곡된 설문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던 분이죠.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볼까요?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이요. 특혜 채용 의혹. 예. 여기에 관한 새로운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당시에 내부 직원을 전환하는 과정이 아닌 외부인에서 채용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예. 문준용, 문재인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서 예. 김희재라는 예. 사람이 함께 임용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예. 문준용의 특혜 취업의 실상은 결국에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짜에 그 다음 순서로 취업을 했던 김희재라는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취업이 된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게 이번 특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K씨라는 분이 실제적으로 그냥 실력으로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 중이세요, 이분에 대해서? 예, 조사 중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두 사람 말고도 고용정보원에 참여정부에 여러 고위직에 있었던 자제들이 특혜 취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제보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추후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의 팬카페죠. 문팬. 여기에서 실검. 그러니까 이 실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실검 순위, 실시간 검색 순위 이거하고 댓글을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검찰에 지금 고발한 상태죠. 예, 예, 고발됐고 저희들이 이제 언론 브리핑할 때 그런 자료들을 냈습니다. 특정 시점에 언제부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내달라. 실검 순위를 올리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부 게시판 자료 등을 확보를 해서 고발장에 첨부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도 들으신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이런 겁니다. 실검이나 댓글 조작했던 의혹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지 문팬이나 팬카페가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언급만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이 직접 관여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정도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 부정도 안 하고 그건 우리 조직이 공적인 조직이 아니다. 이 정도 선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박영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과거에 박영선 의원도 이 문자 폭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문패는 시발단으로 이 표현한 데 대해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들여다본다. 시각에 따라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 아름답고 멋진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께서 예전에 문자 폭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다시 선대위원장에 합류한 다음에 또 감사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하는 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은 충분히 국민의당 측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받아줄 수 있고 아름답고 멋진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 자체는 저희 국민의당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자체에 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 좀 그만하자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박영선 의원이 원래는 뭐 탈당 얘기까지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근데 어제 얘기로는 문재인 후보한테 통합의 의지를 받다. 일단 비문 세력이 분벌수신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돕고 그 이후에 국민 통합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거 뭐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박영선 의원.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거는 알고는 있는데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이전에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완전한 정권 개최론, 적폐청사 이런 것을 주로 논의를 하다가 최근 들어 선거 전략 차원에서 통합론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통합정부로. 예. 예. 저는 그런 것을 문재인 후보의 본심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고 단순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호남의 표를 넣기 위해서 호남에서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은퇴하겠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의 진심에 대해서도 2년 후에 지난 후에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한 말이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꿨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말조차도 1, 2년 후에는 당시 선거 전략 차원 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의당이 리얼미터 역시도 지금 고발할 예정입니까? 고발하셨습니까? 오늘 고발했습니다. 오늘 고발하실 예정이라고요? 예.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고발을 하시는데 일단 그 이유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하면서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받은 내용 이외의 문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가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전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간에 연대를 전제로 해서 연대해서 단일 후보가 선출했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인데 그런 여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마치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연대를 꾀하는 것처럼 하는 부정적 여론을 전파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근데 리얼미터 입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이미 많은 언론에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후보 간의 단일화 연대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고 동일한 질문을 가정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도 많다. 마치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내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명예마저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논리에 의하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여론조사 그래 많이 이랬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후보를 냈다는 전제 하에서 여론조사 가져와서 이루어졌고 소위 양강의 조사는 단순히 문재인, 안철수를 하는 정식으로만 되어 있던 겁니다. 특히 안철수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간의 연대 논의가 아닌 소위 자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는 바른정당이 후보를 들어가는 이런 형식의 단일화 내지는 후보가 한 명만 되는 그런 단일화가 되는 과정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공식적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 그걸 전제로 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 문재인, 안철수 이 양자 대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설문이 이렇게 이 연대를 할 경우 이런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거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하세요, 그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발하실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여론조사도 그러면은 다 한번 훑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보통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만약에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이 세 후보 중에 한 후보가 나온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있지, 그 과정이 단일화 연대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여론조사에서 그런 식의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거 말고 다른 문제점 같은 거는 또 있으세요? 여론조사 내용이 공표에 관해서도 일단 여론조사 의뢰했던 MBN에 했던 그 여론조사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여론조사 포함될 뿐만 아니라 비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까지도 공표가 됐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MBN과 리얼미터 간의 여론조사 관련 계약 자체를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후보 단일화가 나왔으니까 상황 봐서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논의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당의 공식적인 차원은 아니었던 것을 갖고 여러 의원들이 바른정당에 모여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국민의당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게 현실화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봐야겠죠. 하지만은 유승민 후보가 특별한 사정이 없나 본인의 의지도 그렇고 끝까지 사퇴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정구 의원이 소위 국민의 유권자의 일원으로서 그런 뜻을 표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이죠. 1급 40분 06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이제는 소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 수락보가차도에서 성동교 구간까지 정체인데요. 50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은 45분.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이 구간은 40분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이었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바른정당 내부에서 상황을 봐서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고 안철수 후보로 지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 측의 반박도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선거운동 첫날 보냈죠, 그죠? 예. 지금, 솔직히 지금 상황이 유승민 후보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좀 안타깝죠.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보면 낮은 데다가 그 사람들이 양극단의 지지층들이 응답을 한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아예 여의도 연구원 뺀 다른 여론조사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우리 정병국 위원장께서는?
저는 뭐 이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을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그 트렌드를 보는 건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일단은 자기가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뭐 요즘에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예. 실제로, 물론 이 여론조사가 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추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추세가 유승민 후보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네. 그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 예,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뭐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인지도부터가 굉장히 낮았던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4차례 더 방송 토론이 남아있고, 토론을 통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까 하는 실질적인 행위로 이제 진행이 될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이종구 의원이 지금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얘기했어요. 상황 봐서 사퇴를 건의하고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유승민 후보는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만 이종구 의원은 이종구 의장은 섭섭하겠지만 현실을 말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이종구 정책의장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나 지금 당의 당직자로서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저희가 왜 분당을 했고 창당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 이번 선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뭐 합치고 또다시 뭐 하고 이런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당을 했던 그 창당의 정신과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알리고 그것을 축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니까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을 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종구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 배경에는 뭐냐면, 지금 사실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되긴 힘들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차선책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 아니었겠어요, 사실은? 지금 뭐 15명이 나왔는데요. 15명이 다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꼭 당선을 전제로 나왔긴 나왔지만은 최선을 다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정병국 위원장께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가 완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네. 예. 근데 당내에선 유승민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걱정들을 해서 네. 며칠 전에 몇몇 의원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 모인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를 했지 어떤 통합된 의견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예. 예, 뭐 상황이 선거는 시작이 됐고 여론은 잘 안 나오고 그러니 걱정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일단은 저는 우리가 창당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는 결과대로 겸하게 받아들이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주장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보수가 보수 같아야지 하는 얘기죠. 단일화를 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왜 나왔겠어요. 예. 우리는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가짜 보수라고 우린 규정을 했고요. 보수가 보수를 대변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예. 근데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그 지금 와서 뭐 보수 대통합을 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예. 뭐 결국은 이름 바꿨지만은 도로 뭐 그 친박당이고 그대로 뭐 최순실을 비호했던 당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변화된 게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예. 근데요, 지금 TK 지역 민심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에서조차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기반도 없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분당하고 나올 때에는 패거리 정치, 네. 패권 정치를 배격하고자 나왔던 거거든요. 네. 결국은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패권도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패권도 있어요. 네. 이게 뭐 TK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반을 통해 갖고 표를 더 많이 얻으면은 그거라도 좋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기본 원칙 창당 정신에 기반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연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번 선거가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배제 프레임 속에서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이제 프레임 속에서 이제 보수 진영의 표들이 될 사람 밀어주자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런 경향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이 탄핵을 한 그룹에서 또 탄핵을 반대하는 그룹에서 이 사이에 껴서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네. 뭐 저희들이 이 선거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설득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만일 보수 측에서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면 결국은 뭐 이게 지금 오차범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 때문에 결국은 보수한테 불이익을 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예. 보면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들어가고 이 유승민 후보는 계속 3자 대결이 됐을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홍준표 후보가 남아 있고 유승민 후보가 들어가면은 또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걸 보더라도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별도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선거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적폐청산에서 통합정부론으로 지금 전략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정부라는 게 뭐 연정보다 더 크다, 다 이 힘을 합치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런 제안 오면 바른정당은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이게 통합정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안철수 왜요?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서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하다가 갑자기 통합정부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예. 누가 믿겠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예. 계속 그렇게 각을 세웠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통합정부 세우자라고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의 한계가 노정이 되고 안티그룹이 그렇게 강하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21일 남았는데요. 앞으로 네. 어떤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진실성 있게 다가가고
직접 대면하는 이런 선거운동을 통해서 저희 입장들을 전달을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뭐 진짜 21일 후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어중간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